역사책만 보면 잠이 오는 당신을 위해 맛있게 즐기는 역사 한 입.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을 만나고 다시 시간이 흘러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대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명언, 노예 해방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위대하고 숭고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가난과 실패, 그리고 평생 그를 괴롭혔던 깊은 우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처럼 미국의 분열을 막고 더 위대한 통합을 이뤄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메뉴: 흑수저 변호사, 우울증을 위트와 버무린 거인, 에이브러햄 링컨. $5 지폐 속 수염난 인자한 얼굴. 하지만 그가 젊은 시절 190cm가 넘는 키의 레슬링 챔피언을 지낼 정도의 계력의 사나이였고 가는 곳마다 썰렁한 아재 개그를 던지던 유머리스트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인자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지독한 현실주의자이자 고뇌하는 인간 링컨의 진짜 모습을 만나봅니다. 1. 내 유년 시절은 한마디로 가난. 통나무집 흑수저의 반란. 링컨의 시작은 그야말로 흑수저 그 자체였습니다. 켄터키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그는 개척지 황무지를 떠돌며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읽지 못했고 링컨이 받은 정규 교육은 다 합쳐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농사일과 뱃사공 일 등 온갖 험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죠. 하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배움에 대한 뜨거운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성경, 역사책 등을 탐독하며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밝혔습니다. 그는 훗날 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걸어갔다고 해상했죠. 법률 서적을 구해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그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교육이나 배경이 아닌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2. 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멘탈 갑 7.8기의 아이콘. 우리는 링컨을 성공한 대통령으로만 기억하지만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동업했던 잡화점은 망해서 빚더미에 올랐고 사랑했던 여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의회 선거, 연방 하원의원 선거, 상원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낙선하며 그의 정치 인생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극심한 우울증, 당시 말로 멜런칼리에 시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가 자살할까봐 칼이나 면도기를 치워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와 우울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특유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에서 여러분 반대편 후보를 찍으시겠습니까? 저처럼 못생긴 사람에게 한 표 던져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와 같은 농담을 던지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유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그만의 무기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였습니다. 3. 노예 해방, 정의인가? 정치적 승부수인가? 링컨 하면 노예 해방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는 처음부터 확고한 노예 폐지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노예 제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그의 최우선 목표는 연방의 수호, 즉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그는 노예제가 유지되더라도 남부가 연방에 남는다면 괜찮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북부가 수세에 몰리자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남부의 가장 큰 경제적 기반이자 전쟁 수행 능력의 원천인 노예를 무너뜨려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1863년 1월 1일 발표된 노예 해방 선언은 숭고한 인권 선언인 동시에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최고의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대거 북부로 탈출했고 북군에 입대해 전세를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노예 해방이라는 도덕적 명분은 유럽 국가들이 남부를 지지할 수 없게 만드는 외교적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링컨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냉혹한 현실, 정치를 꿰뚫어 본 위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4.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말로 세상을 바꾼 남자. 링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닌 말과 글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간결하고 쉬운 단어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죠. 남북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국립묘지 헌정식. 앞선 연사는 2시간 동안 화려한 연설을 늘어놓았지만 사람들은 지루해했습니다. 뒤이어 등단한 링컨은 단 2분 27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연설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남북 전쟁이 단순히 연방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의 이념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시험대임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전쟁의 의미를 격상시켰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미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통합하는 위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5. 관용의 리더십. 그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4년간의 끔찍한 내전이 북부의 승리로 끝나갈 무렵 북부에서는 남부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링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865년 두 번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싸매고 국가를 하나로 묶는 일을 완수합시다. 그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패배한 남부를 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미국의 형제로 끌어안아야만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위대한 비전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닷새 후인 1865년 4월 14일 그는 포드 극장에서 남부 지지자의 총탄에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링컨의 삶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역경과 고난의 집합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우울함마저 유머로 끌어안았으며 분열된 국가의 운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즉 민주주의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의 역사 한 입 맛있게 즐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 박 더 흥미진진한 인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